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제 좀 존경하는 후배이자 동료 통역사 선생님 이윤희 씨를 모시고 오늘 어렵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너무 좀 바쁘신 분인데 제가 이 동영상을 부탁을 하니까 흔쾌히 좀 수락을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고맙고, 윤희 씨 간단하게 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프리랜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이윤희라고 합니다. 끝인가요? 네. 네. 마침 오늘 우리가 그 통역을 하고 왔는데 하이브리드 통역이었어요. 지금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통역이 거의 온라인 시장으로 대체될 것이냐, 아니면 곧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현직에 있는 그 통역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온라인 통번역 시장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학교 우리 2년이 한 언제로 되돌아갑니까? 한 거의 10년인가요? 거의 그렇게 된 것 거의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처음 뵌 거는 그때, 2011년 말. 그렇죠. 그때 그 저 서번. 학원 네. 신입생 합격생 그 축하 파티에 네. 그 학원에서 맛있는 거 준다길래 이런 행사장에 와가지고 후배나 또는 동기들을 만나면 참 뭐랄까 뿌듯해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고생하고 참 칙칙하게 있다가 윤희 씨는 이제 능력이 있으신 통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학교 다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졸업 성적도 굉장히 뛰어나셨죠? 네, 네. 수석 졸업. 네. 기회 있을 때마다 자랑하는 네. 거라서. 네. 사실 통역 시장이 너무 이제 죽었었죠. 그런데 요즘은 아예 클라이언트들이 그냥 더 이상 이제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지를 그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그 온라인이라는 활로를 다시 뚫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쵸. 어쨌든 일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훨씬. 저는 그 코로나 초기에는 그러니까 뭐 한 4월부터 시작해서 한 뭐 올해 가을 시즌까지는 사실 굉장히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제 11월 초지만 조금씩 일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혹시 윤희 씨는 좀 어땠습니까?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상반기는 뭐 거의 그냥 뭐 네. 쉰 거에 가깝게 이제 정말 드물게 통역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오다가 이제 가을 되면서 이제 약간 예년처럼 이렇게 네. 문의도 오고 이제 네. 실제로 행사도 나가고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온라인 통역을 하면서 선후배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그런 행사였어요. 해외 행사들하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냥 그 끝나는 시간을 굉장히 잘 맞춰요. 그리고 통역사들은 행사가 뭐 5시에 끝난다 했는데 자꾸 길어지면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니까 그 시간을 참 너무 잘 지켜요. 저번 주에 한 선배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1일 2탕 이런 게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전 같은 경우면 하루에 일이 들어오면 또 일을 못 받잖아요. 어지간하면.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 자기들 시차에 맞춰야 되니까 집에서 그냥 통역 하나 끝내고 1시간 있다가 또 통역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또 좀 있는 것 같고. 네. 윤희 씨는 또 뭐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온라인 통역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혹시 연결해서 네. 연결을 하는 거 좀 네. 장점 지금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말씀드리기는 좀 네. 이거 말하면 너무나 부끄럽나 싶은 게 알 것 하나 같은데? 알 것 같아요? 그 뭐 세수도 안 하고 통역할 수 있고 맞아요. 이런 나 거죠. 안 씻고 이래도 된다는 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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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우리는 얼굴을 띄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이름만 띄우거나 이렇게 사진을 띄우거나 네. 이렇게 대체하는데 네. 좀 그래서 그런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또 갖춰야 되더라고요. 마이크도 사야 되고, 네. 때로는 통역사도 그 카메라를 또 켜기를 원하는 클라이언트도 한 번씩 있어요. 좀 들었어요. 네. 근데 뭐 최소한 그 마이크는 네. 좀 사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온라인 통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을 꽉 닫고 밖에서 설거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제 들어오니까.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오후 뭐 4시인가 그때부터 이제 통역을 시작하는 건데 저희 한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침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 뭐죠? 그거 막 덜덜덜 이 소리. 소리 있죠. 이거 막 드릴. 돌리는 소리. 그래서 올라갔죠. 이게 언제쯤 끝날까 싶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올라가니까 지금 이런 상태다 하니까
그분들이 참 뭐 감사하게도 그 공사를 그 시간 좀 중단을 해주셨어요. 또 저희 아파트는 이제 3층인데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애들 노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아무리 문을 닫아도 낮에 그 소리가 완벽하게 방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제 문제는 아니고 선배가 하신 말씀이 자기 집에 이제 애완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이 자꾸 그 개인지 고양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막 들어오려고 하고 막 방 끌고 하니까 저는 네. 그 제 생일 때쯤 이제 그 집에서 통역을 네, 해야 될 일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아, 되게 많이 예, 보내고 이제 예. 거기 제 배송지를 입력하면은 집으로 아, 택배를 예, 보내주는 예, 선물이 되게 예, 많잖아요. 예. 근데 거의 10개 가까이 택배가 오는 날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예, 밖에 예.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너무 죄송하다. 근데 배를 누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 제가 겪은 네. 건 아닌데 이게 네. 듣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참가자 중 한 분이 이제 아이가 이렇게 문을 열고 엄마 나 네네, 유튜브 네. 봐도 돼?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예전에 BBC인가요? 거기서 네네, 그런 맞아. 아이가 난입했던 네. 사건 그것도 마침 또 부산이었었거든요. 네. 그 윤희 씨는 그 집에서 그 동시통역 하시면 어떤 장비를 그 구비하고 별다른 건 없고요. 그냥 평소에 쓰는 헤드폰 네. 사용하고 있고 네. 마이크는 이게 블루예티 마이크로 네네. 그 마이크는 우리가 듣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건 뭐 어느 정도 퀄리티만 되면 되는데 마이크는 이 퀄리티가 안 좋으면 바로 그렇죠. 저쪽에서 조금 그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마이크만큼은 좀 좋은 걸로. 우리 원래 현장에 나가면은 그 음향 잡아주시는 테크니션 분들이 항상 함께 네네, 계시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내 쪽에서 음향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거를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네네, 사람이 없다는 맞아요. 점? 네. 그 점 너무 불안해요. 네, 저는 예. 사실. 기존에 이제 부스에서 네. 동시통역을 하면 사실 음향팀이 있기 때문에 뭐 음향과 관련된 문제는 다 그분들의 몫이었는데 요즘은 이 통역사가 그런 것까지 그 신경을 써서 뭐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통역사 순환 시대예요. 지금까지는 통역 자체만 집중하면 됐다면 이제는 부수적인 것까지 우리한테 좀 기대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불안한 데가 많아요. 연사들이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블루투스 마이크로 쓰고 자기가 또 블루투스 이어폰 그 요즘 자기는 그걸 쓰면 되는데 우리는 그 음향이 너무 안 좋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통역을 잘 하고 싶은데 그런 부수적인 문제에 오히려 더 노출이 되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면 신경 쓰지 않았어도 됐을 문제라면.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실은 음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통역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청중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알바 아니죠. 예, 알바 그러니까 아니야. 이 통역을 듣는 사람들이 아유 통역이 왜 이러냐고. 사실은 우리가 이걸 하소연하고 싶어도 그걸 어떻게 하소연하겠어요. 통역을 하면서 지금 음질이 안 좋아서 제가 통역을 원래 잘하는데 통역을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클레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우리 통역사가 너무나도 이제 불리한 상태에 놓인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네, 행사 자체를 아예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서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제 그때 이제 그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면 우리 통역에도 저작권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그 요율을 네네. 챙겨받게 되잖아요. 네네. 이제 추가로 요율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협상과 네. 이제 네. 에이전시에서 당연히 해주시는 거지만 아무튼 만약에 직거래 고객과 그런 그 전까지는 안 이렇게 필요 없었던 논의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제 그거를 설득시키는 과정 맞아요. 이런 것도 저희 네. 한 가지 고충으로 네. 좀 다가오는 예. 것 같아요. 원래 저희 통역을 했을 때 방송이 된다거나 녹음이 되면 통역료의 100%를 추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요즘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거 어차피 줌으로 하는 거고 그냥 몇 명만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들어와 가지고 듣는 건데 이런 것도 그렇게 더 추가 차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런 것들을 에이전시나 아니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한다거나 지금은 과도기라서 그 표준이 없어요. 이걸 유튜브로 나가는 게 그냥 행사의 부수적인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반드시 100% 추가 차지를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표준이 없는 거죠. 아니 녹음이나 이제 그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끝난 게 아니라 유튜브에 그게 그렇죠. 영상으로 남는 건데 이제 그
그에 대한 부담이 이제 우리한테 온전히 오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걸 나중에 듣고 이 부분 잘못됐어요라고 막 우리한테 뭔가 했을 때 그거를 또 새롭게 방어해야 되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그래도 우리가 그 관례대로 다 추가 청구를 당연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추가 청구가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이제 동시통역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 온라인 통역이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 편해요. 그리고 돈도 적게 들고 또 실무자들이 어떤 국제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너무 신경 쓸 게 많은데 온라인 행사로 해버리면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경험해본 클라이언트들은 과거로 회귀하기를 싫어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회의라는 건 어차피 이제 사람들이 실제 만나서 부대 끼고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온라인으로 해도 그런데 한계가 있으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할 것이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유니 씨는 어떻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시간이 많이 가면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회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외국에서 이 사람이 와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모여서 꼭 할 필요 없는 성격의 행사들은 지금 온라인 행사 이제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옵션을 선택을 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행사를 다녀보면 선배님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 현장에서 네트워킹을 하는 게 주목적인 행사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엔 사실 행사보다는 사람을 직접 보는 거죠. 그냥 짧게 막 이렇게 막 프레젠테이션 기조연설 하나 듣고 이제 이렇게 다 얘기 나누고 이런 류의 행사들은 그래도 결국 다시 유니 씨는 또 책도 쓰셨죠? 네, 근데 나온 지 이제 이미 꽤 됐고요. 이제 몇 달 있으면 거의 2년 정도 되는 그렇게 새로운 책은 아니어서요. 오늘 혹시 갖고 오셨나요? 아니요, 남사시러워서. 지금 제 유튜브에 구독자가 없어가지고 뭐 홍보 효과는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 청소년 그 진로 탐색 관련된 책 시리즈 중에 이제 동시통역사 편을 이제 제가 맡게 된 거여서 그게 이제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는 찾을 수 있는 책이라 베스트셀러 저자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그리고 사실상 그 책이 필요 없지만 이제 동료 통역사 분들도 많이 사주셨어요. 저도 주변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책을 한번 써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지만 제가 유튜브를 한 거랑 어떻게 보면 다 지적 유산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좀 더 유튜브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했고 책을 쓴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 해외 출장이 좀 많았는데 요즘 그게 하나도 없어진 거죠. 뭐 비슷해요. 저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국내든 이제 해외든 이제 출장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리고 되게 많은 편이었는데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 막 그렇죠. 당일로도 많이 가잖아요. 이제 근데 어제 되게 오랜만에 다녀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때가 이렇게 바쁘게 막 이제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던 때가 너무 재밌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그 생각도 했었어요. 우리가 호텔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호텔 가면은 이렇게 참석자들 드시라고 이렇게 다과 이렇게 깔아놓는데 저 사실 잘 안 먹거든요. 그냥 뭐 먹을 정신도 없고 그래서 잘 안 먹는데 어느 날 문득 호텔 다과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었는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너무 사소한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것조차 그리워지는 이제 그런 행사장을 딱 갔을 때 부스 안에서 행사가 딱 시작되기 전 이제 마이크 연사가 이제 마이크를 켜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딱 그 순간 굉장히 저는 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또 그런 긴장감, 그런 기분이 또 좋기도 해요. 그런 게 좀 없는 것도 좀 그렇고. 자, 유니 씨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인하우스 생활을 안 하시고 바로 프리 시장으로 뛰어드셨죠? 네. 저는 사실 원래 인하우스 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로만 듣던 강제 프리. 그리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처음부터 프리로 시작하길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자리를 잡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제 선배님도 오랫동안 프리 생활 하셨으니까 이제 프리 생활의 장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제 성향에도 프리 생활이 훨씬 잘 맞는 편이라
괜찮은데 이제 그 자리를 잡기까지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냐가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때의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면 그렇죠. 어차피 프리 생활을 하면서도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불안한 순간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즌이 있고 어느 정도 근데 그래도 저는 학교에서 학교 센터에서 좀 많이 도와주신 편이었고요. 또 통번역대학원을 대학 졸업하고 바로 그러니까 대학을 좀 오래 다니긴 했어요. 막 어릴 때 대학을 어릴 때 졸업하진 않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어렸고 뭐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번다는 것 자체에 되게 신기했던 때라서 좀 해맑게 잘 넘긴 것 같아요. 그럼 프리 데뷔 초반에는 이제 학교 센터 쪽에 좀 일을 좀 네. 많이 받다가 네네. 언제쯤 시간이 지나니까 내 개인 클라이언트도 좀 생기고 내 네트워크가 좀 생기던 것 같은가요? 정말 재밌다 이제 신난다라고 느끼면서 일을 막 활발하게 했던 건 한 5년 차 정도 됐을 5년 차 때인 됐을 것 때.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3년을 버텨야 네, 이제 네. 진짜 프리랜서 2년에서 3년 정도. 네. 네. 3년을 버텨야 이제 프리랜서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도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3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때쯤 되면 이제 연락이 오겠지. 뭐 네. 아니면 뭐 이제 이때쯤이면 시즌이 끝나고 시작되고 이런 거에 대한 마음 이제 심적인 안정감 같은 게 이제 3년 지나니까 저도 어느 정도 생겨서 그때부터는 큰 네. 2년 차인 후배들한테 네. 그 얘기를 되게 대놓고 많이 해줘요. 네. 너 지금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네. 있으니까 네. 참고 견뎌라 이렇게. 저도 부산시청에서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고 학교 통문회센터가 일종의 저로서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네. 해줬었어요. 그때 일을 좀 많이 줬었으니까 나의 거래선 이런 게 생기기까지는 한 2년 정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윤희 씨는 생각보다 프리랜서 시장이 빨리 잘 안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이 생활이 좋습니까? 네, 저는 만족도가 되게 높은 오, 네. 편이에요. 일단은 뭐 제가 결혼은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혼자서 이제 내 스케줄 내가 관리하고 이렇게 자주적으로 네. 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 생활에 그러니까 만족하는 친구들도 많죠. 왜냐면 네. 이렇게 그리고 저처럼 나는 불안해서 못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매달 네. 이제 월급이 꽂혀줘야 자기는 그런 거에서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뭐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맞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더 막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냥 이 생활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늦게 통대를 갔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했었더라면 살고 있을 생활과 지금의 이 생활을 나는 개인적으로 간접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이 생활이 사실 더 좋아요. 내가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과 같은 업무량을 소화를 해야만 했다면 최소한 우울증에 걸렸거나 뭐 어떻게 해야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입이라는 것도 우리가 재벌처럼 버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일을 좋아하면서 이렇게 돈을 번다면 오히려 더 그 삶에 대한 만족도 때문에 그 수입에 대한 체감 효과도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일이 들어오는 게 좀 트렌드가 좀 어떻습니까 요즘은? 요즘 저는 가을은 정말 가을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예년과 막 다 크게 다른 느낌을 네. 못 받을 정도로 이제 네. 11월이 저는 11월 네. 한 2주? 3주 정도는 뭐 일이 많이 네네. 잡힌 것 같아요. 요즘 그 동시통역 그 전용 플랫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번은 플랫폼이 너무 희한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네. 이제 접속을 해서 저도 소리는 거기서 들어야 되는데 네. 제 소리가 나가려면은 제 휴대폰을 켜놓고 아. 제가 말하면 그 목소리를 그쪽에서 막 이제 그 통역이 필요한 분들이 듣는 이런 좀 이상한 플랫폼이 그런 게 있다고요? 플랫폼은 플랫폼인데 네 그게 그 플랫폼 자체가 뭐 이런 그 통역에 특화된 건 아닌지 UI도 되게 네. 진짜 하이텔 라우누리 시절 느낌으로 이거 보시는 분들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이텔 라우누리? 난 윤희 씨가 하이텔 라우누리를 아신다는 게 오히려 더 신기한데요. 저도 어렸어요 그때. 천리안 그 네, 시절에. 천리안. 네. 제가 이제 마이크를 넘겨주면서 카메라 켜기를 클릭을 한 거예요. 근데 난 집에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네. 편한 옷으로 진짜 입고. 네. 그래가지고 황급히 몸을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참 너무 바쁘신 이윤희 선생님과 함께 이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온라인 통역 시장과 오프라인 통역 시장이 이제 과도기에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선생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참 타이밍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이윤희 선생님 책 많이 좀 구매해 주시고 네. 그 책에 연락처가 있죠?
연락처는 따로 없고요. 출판사인데 메일을 주시면은 아, 저한테 이렇게 출판사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네. 답변을 성심성의껏 드리고 네. 있습니다. 선배님 채널이 대성하면 저에게도 이제 그 크레딧을 주기로 하셔서 앞으로 당연히 대성하셔서 지분이 있죠.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자, 화이팅!